안녕하세요. 여러분께 파이썬에 대해 알려드릴 이태화입니다. 현재 대학교와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파이썬 입문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흥미를 느끼면서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강의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대중들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들이 잘 담겨 있죠.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도와주거나 효율을 높여주는 나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정 키워드를 포함한 웹 문서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는 프로그램,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서 불편한 엑셀 파일을 하나로 보기 좋게 취합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나의 필요와 마음을 읽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업무의 질이 달라질 것이고 일상적인 일들도 더 편해질 수 있겠죠. 컴퓨터에서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 자신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분명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이라는 건 바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배우기 쉬우면서도 그 프로그래밍의 결과물이 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죠. 그래서 어렵고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한번 배워둘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래밍 자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파이썬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문법이 간결하고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배울 때처럼 천천히 꾸준히 배워나가면 충분히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의의 장점은 초보자도 프로그래밍을 빠르게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강의를 실습 중심으로 구성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예제 코드가 결과물로 나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포털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내용을 가져온다든가 자료를 엑셀 파일에 저장하는 등의 예제 코드인데요. 차근차근 모든 문법과 규칙, 개념을 배우는 것보다 당장 엑셀을 활용하거나 사내 웹 결제를 자동으로 올리는 코드를 작성하고 싶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업무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다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싶은 업무는 무엇일까? 그 중에 제일 작은 단위의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작은 단위의 업무부터 시작해보시면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사내 ERP 시스템의 웹사이트라고 가정한다면 하루는 ERP에 로그인하는 코드까지만 작성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차츰차츰 프로그램을 키워나가시면 됩니다. 어렵다면 예제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해 보시고 조금씩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해 가면서 코드를 붙여나가면 분명 원하는 자동화를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짧고 업무는 많은 여러분께 이 파이썬 강의가 워라밸을 지켜주는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변수의 자료형 중 숫자와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라는 문장을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서 다루는 변수는 이 문장에서 무엇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다루고 싶은 여러 산재된 데이터를 파이썬에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라던가 웹에 있는 데이터를 파이썬에서 활용하고 싶을 때 필요한 개념이죠. 가장 기본이 되고 자주 사용되는 내용이니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변수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변수 자료형 중 숫자형과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네, 변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변수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일단 파이썬 설치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환경 구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브라우저로 python.org 주소로 접속을 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PC에 따라서 알맞는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환경은 macOS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macOS를 위한 링크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윈도우로 접속을 하셨으면 윈도우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윈도우의 경우에 설치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설치 다운 받으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이미지가 뜰 텐데, 지금 보시면 설치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그 아래에 Add Python to Pass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를 꼭 체크하신 후에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파이썬을 실행하는데 어려움 없이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파이썬 설치를 완료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볼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주소를 또 하나 띄워놨죠. code.visualstudio.com 다운로드입니다. 일로 들어가시면 보시면 이렇게 운영체제별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윈도우, 맥 이렇게 각자 맞는 운영체제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 설치하듯이 그냥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완료하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페이지가 아마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발 환경을 같이 맞춰 보겠습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는 약간 편집기에 가까워요. 그냥 단순 텍스트 편집기에 가까운데 지금 왼쪽에 아이콘들이 여러 개 보이실 텐데 그 중에 이렇게 블럭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블럭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확장이라고 해서 확장 도구를 설치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설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한글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글로 볼 수 있도록 언어팩을 설치해 볼게요. 아마 여기 익스텐션이라고 써져 있겠죠? 자, 익스텐션 안에서 코리안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가장 맨 위에 코리안 랭귀지 팩 for Visual Studio Code 이렇게 하나 확장 도구가 나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지금 저는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아이콘이 표시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 인스톨 아이콘이 있겠죠? 그 인스톨을 누르면 설치가 완료돼요. 여기까지 진행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언어가 파이썬이죠. 그래서 파이썬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확장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검색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확장 도구가 하나 나옵니다. 가장 위에 나와 있는 그 확장 도구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 아마 인스톨 버튼이 있을 거예요. 똑같이 인스톨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인스톨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설치까지 완료하고 나면 재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재시작하게 되면 이제 저와 똑같이 한글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실행이 됐으면 코드를 작성해 볼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폴더를 이용해서 구분을 할 거예요, 코드를. 자, 그럼 먼저 바탕화면에다가 저는 폴더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저는 파이썬 1-python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강의를 보고 있는 PC에서 원하시는 공간에다가 폴더를 만드시면 돼요. 자, 이제 폴더를 열어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작성할 때 이 프로그램 안에서 폴더를 열어야 됩니다. 자, 메뉴를 보시면 지금 제가 맥을 사용하고 있어서 여기 열기가 있는데 아마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열기 아래 폴더 열기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맥을 사용하실 때는 그냥 열기를 눌러서 폴더를 선택하시면 되고 윈도우를 사용하시면 그 폴더 열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열기를 눌렀고요. 방금 만든 폴더를 찾아볼게요. 자, 네, 방금 만든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화면이 바뀌었죠. 지금 방금 연 폴더 이름이 왼쪽에 표시되고요. 그리고 뭔가 색깔도 좀 변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이 폴더 이름이 나와 있는 왼쪽 부분에 아이콘, 이 플러스 아이콘 보이시죠? 이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메뉴가 생성됩니다. 여기에서 파이썬 파일을 입력할 거예요. 저는 first.-1.py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py 뒤에 .py 확장자라고 하죠. 이 확장자를 py로 써 주셔야 파이썬 파일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작성해 볼 거예요. 오늘 변수, 그 중에서도 숫자형과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서 배워본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울 때 사용하는 헬로 월드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네. 자, 일단 우리는 이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 모르긴 하지만 일단 쳐볼게요. 그래야 일단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보면서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코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실행을 할까요? 자, 우측 위쪽에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이 코드를 설치했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했을 때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좀 전에 확장 도구 중에 파이썬 확장 도구를 설치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생 버튼, 이 플레이 버튼이 생겨났죠. 얘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자동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그쵸? 실행을 해주고요. 코드 결과를 보니까 헬로 월드라고 화면에 출력이 되었죠. 자, 이렇게 이 프린트는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어떤 동작을 하는 함수냐면 화면에 내가 입력한 문자열을 출력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력한 문자열이 헬로 월드죠. 그래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헬로 월드를 출력했는데 이제 헬로 월드, 이 문자열 자체도 사실은 데이터인 거예요. 데이터. 자, 파이썬 안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코드 안에서 파이썬 코드 안에서 데이터를 뭐 헬로 월드 혹은 A, B 이런 단순한 데이터를 넣겠지만 나중에는 그 데이터를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가지고 오겠죠. 뭐 웹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엑셀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데이터든 아니면 내가 이 파이썬 코드 안에서 만드는 데이터든 이 데이터를 이 코드, 파이썬 코드 안에서 활용하려면 변수에 담아서 사용해야 돼요. 이 변수에 담는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텐데 코드를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자, 제가 데이터라고 써보고 그 뒤에 equal 그 다음에 hello world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변수를 만드는 과정인데 자, 데이터, 이 데이터는 변수의 이름이에요. 나는 데이터라는 변수를 사용하겠다. 근데 그 변수에는 hello world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변수라는 그 어떤 공간 안에다가 데이터를 담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담겼잖아요. 이제 이 변수 안에. 그럼 그 변수를 그 변수명, 이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작성해서 실행해 보시면 앞서 결과와 똑같죠. 보시면 헬로 월드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앞에서 처음 작성했던 코드랑은 조금 다르죠. 보시면 프린트 안에다가 바로 문자열을 넣은 그 첫 번째 코드와 달리 이번에는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문자열을 담고 그 다음에 그 변수를 활용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변수입니다. 즉 우리가 이 변수 안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고 그 변수 이름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엑셀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뭐 덧셈을 한다든지 어떤 연산을 하고 뭐 동작을 만들 때 결국 엑셀에 있는 첫 번째 셀에 있는 데이터, 두 번째 셀에 있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결국 이런 데이터 혹은 뭐 셀 1 이런 이름을 가진 어떤 변수에 담아서 조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 중에서도 숫자형과 문자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 숫자형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냥 숫자예요.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1, 2, 3을 써서 출력해보면 당연히 1, 2, 3이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숫자형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배울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숫자형에 대한 연산은 우리가 사실 대부분 알고 있죠. 여러분 1, 2, 3 더하기 1, 2, 3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동작할까 뭐 이해가 안 되진 않으시죠? 네. 이렇게 작성을 하면 당연히 2를 더한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숫자형 변수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산자들이 전부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자라고 하면 덧셈, 뺄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조금 다르다고 하면 곱셈을 이 별 표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여기가 X가 아니라 별표를 쓰는데 뭐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자, 곱셈을 별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나눗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연산은 알지만 그 파이썬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몫을 구하고 싶어요. 자, 지금 나눗셈을 했는데 같은 수로 나눗셈을 했기 때문에 1.0이 나왔죠. 자, 만약에 120을 나누면 네, 이렇게 소수가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몫과 나머지를 분리해서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슬래시를 2번 써주면 몫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퍼센트를 쓰게 되면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당연히 120이겠죠. 몫은 0이고요. 이런 연산자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제곱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곱하기 기호를 2번 써주면 이렇게 네, 굉장히 큰 수라서 되게 많이 나왔는데 조금 줄여서 표기를 해볼게요. 자, 제곱을 구할 수도 있어요. 120의 5제곱인 거죠. 이렇게 곱하기 기호를 2번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 숫자형 변수는 이게 다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문자열 자료형은 제가 앞에서 같이 만들어 봤죠. 이렇게 헬로 월드로 만들어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문자열을 만들 때 제가 사용한 게 쌍따옴표죠. 따옴표 2개 있는 쌍따옴표를 사용했는데 하나짜리로 감싸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없죠. 네, 파이썬에서 문자열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 이 따옴표 하나짜리 감싸도 되고 2개짜리로 감싸도 되고요. 그리고 이 기호들을 3개씩 써도 됩니다. 쌍따옴표를 이렇게 3개씩 써도 문제가 없어요. 보시면, 그쵸?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표기법들이 나왔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문자열 안에서 제가 따옴표를 표현하고 싶어요. 따옴표를. 그러면 만약에 이 첫 번째에 있는 이 변수를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따옴표를 쓰게 되면 이 따옴표가 문자열을 감싸기 위해서 쓴 건지 아니면 문자열 안에서 내가 그 문자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건지 당연히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 줄로 에러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 구분해서 쓰기 위해서 쌍따옴표를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면 보이시죠? 예, 따옴표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쌍따옴표를 쓰고 싶을 때 따옴표로 감싸서 얘를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쌍따옴표도 표기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둘 다 쓰고 싶은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뒤에서 escape 코드라는 것을 배우면서 확인해 볼 거고, 이 3개짜리는 왜 필요할까요? 이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그 스크립트 언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용어죠. 이게 중요한 용어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한 줄 한 줄 코드를 그때그때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데이터를 써서 출력을 하면 얘가 출력이 된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문자열을 만들고 싶은데 얘가 여러 줄이에요. 이런 여러 줄 문자열이라고 했을 때 표현할 방법이 없죠. 왜냐면 한 줄 한 줄 실행하니까.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네, 왜 너는 문자열을 열어서 만들어 놓고 왜 닫지 않니? 라고 에러가 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3개짜리입니다. 자, 3개짜리는 앞으로 문자열이 더 나올 거니까 기다려 라는 뜻이에요. 다음 3개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3개짜리 안에서 그 엔터를 입력하신 다음에 출력해 보시면 네, 엔터까지 같이 문자열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짜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른 문자열들을 다 삭제할게요. 하나만 남겨놓고 따옴표와 쌍따옴표 둘 다 쓰고 싶으면 어떡하죠? 그렇죠? 이때 ES 필요한 게 escape 코드라는 거예요. escape 코드는 역슬래시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역슬래시 기호는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원 표시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백스페이스, 우리가 이거 지울 때 쓰는 백스페이스 근처에 있을 텐데 이 역슬래시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 뒤에 기호를 써주면 됩니다. 역슬래시 n은 엔터를 의미하고요. 출력을 해볼까요? 보이시죠? 헬로우 띄고 엔터하고 월드가 찍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escape 코드에 이렇게 따옴표를 표현할 수 있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자열을 만들었는데 이 문자열을 제어하고 싶어요. 내가 뭐 잘라낸다든지 일부분만 갖다 쓴다든지 이렇게 쓰고 싶을 수 있죠. 자, 숫자형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와 관련된 연산만 쓸 수 있으면 됐는데 문자열은 이제 조작을 해야 돼요. 문자열 중에 뭐 일부를 삭제하고 뭐 이런 등등 작업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만약에 데이터 문자열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헬로우만 가지고 싶어요. 이 중에서 시작부터 5개의 문자만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럼 범위를 지정하고 싶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문자를 가지고 오겠다. 자,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해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범위는 0번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 쓰는 그 위치는 포함하고 뒤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콜론으로 연결하고요. 제가 5개를 가지고 온다고 했으니까 0부터 5까지겠죠? 그러면 0, 1, 2, 3, 4 총 5개를 가지고 오겠죠.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출력했는데 헬로우만 출력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일부분만 잘라낼 수 있어요. 문자열의 경우에는. 이런 거를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슬라이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제가 0을 쓰기 싫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라는 뜻으로 0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콜론을 쓰고 5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0부터 5까지 도 똑같이 헬로가 출력됐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5번째부터 끝까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뒤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문자들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일부분을 잘라냈는데 하나만 가지고 올 수는 없을까요? 하나만 가지고 오려면 콜론 없이 숫자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 H, 0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문자가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자열을 만들고 숫자형 변수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숫자형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연산들도 조작해 봤고요. 그리고 문자열의 경우에는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변수의 사용 방법과 숫자형 그리고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변수는 프로그래밍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고 자주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변수를 다루는 방법은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꾸준히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